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 증시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가 좀 오르면서 사실 오늘 이제 국내 증시도 조금 기대를 했는데, 시장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좋았어요. 고가까지 6.59까지, 6.59%까지 이제 올라가다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증시가 밀리면서 이제 같이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보시면 지금 시간대별 증시를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까지나 눌렸습니다. 마이너스 2.03%까지 눌렸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까지 눌리면서 증시가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시장을 지금 코스피도 또 3천 깨졌습니다. 이게 지금 3천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조금 불안하죠. 비중 조절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중 조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좀 재밌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외국인별 거래 동향입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이 100%다 정답은 아니지만 과거에 이제 시즌 주가가 이렇게 낮게 흐를 때 외국인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았죠. 그러다가 이제 시즌에 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뛸 때, 전고점이 이제 32만 원까지 이제 올라갈 때 보시는 것과 같이 외국인의 비중이 엄청나게 줄어들었고 이때 아마 개인들이 많이 샀을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 다시 역전됐죠. 외국인이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고 주가는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과거처럼 이런 이제 극단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다시 이제 크로스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모으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이거와 좀 비슷한 종목이 지금 제 관심 종목에서 제가 얼마 전에 추천했던 메디아나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이것도 보시면 최근 금요일 날 10% 올랐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최대 한 7% 정도 이상 많이 오르다가 좀 눌려서 한 4% 5%로 마무리된 것 같던데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4%로 마무리됐네요. 4%로 마무리됐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과거에 주가가 이렇게 눌릴 때 외국인의 비중이 엄청 높았죠.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다시 이렇게 떨어질 때 외국인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외국인이 다시 이제 비중 조절을 하면서 내려갔고 최근에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물론 이제 최근 이틀 동안 많이 올랐지만 지금 외국인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거고 아까 앞에서 봤던 시젠이랑 약간 좀 비슷하죠. 시젠이랑 거의 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기대를 좀 할 수 있고 이유 없이 이렇게 매집하진 않는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기간이 수급만 붙어준다면 틀림없이 잘 갈 거고 이런 수급을 붙이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호재가 필요합니다. 호재가. 자, 이제 뉴스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지금 시즌이 결론적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이겁니다. 사상 최대 성장세. 올해도 될까? 될까? 이거죠. 될까? 그래서 지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시장에서는 현재 그렇지 못하고 코로나가 종식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시즌에 대해서 이제 좀 부정적인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시즌은 결론적으로 이제는 여기 보시면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하면서 시즌의 성장세가 스톱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말은 즉슨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은 시즌 주식 안 사겠죠. 근데 우리 주주들은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견은 다양하죠. 미래는 어떻게 될지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고. 하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시즌에서는 어떤 의견을 줬냐면 코로나19 변이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즌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그리고 최근 새롭게 선보이는 코로나가 변이 진단 키트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전문가들이 현재 추정하듯 변이 바이러스의 반복적인 출현, 풍토병과 그리고 그런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더라도 진단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여기 보시면 12월 달이랑 지금 자꾸 이제 비교를 하는데 12월 달 실적은 최고치입니다. 최고 이제 팬데믹일 때였고 지금은 이제 진단을 조금 덜 하는 편이고 아무래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왜 떨어지냐면 코로나가 걸리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자연 면역 이제 생긴 사람이 있을 거고 백신을 맞으면서 생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 때문에 당연히 이제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거지만 기존에 그런
1년치 매출을 봤을 때 변이 바이러스라는 게 만약에 없다면 매출이 이제 스톱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현재는 지금 계속적으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뉴스를 제가 또 보여드릴 거지만 하지만 이제 시제는 아무리 변이 바이러스가 그렇다 한들 진단 키트로는 사실은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M&A. 오늘 혹시 저 랩지노믹스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랩지노믹스. 랩지노믹스가 오늘 엄청나게 급등을 했거든요. 랩지노믹스가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사실 눌렸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오늘 어제 오늘 이렇게 금요일 날이랑 오늘이랑 이렇게 많이 떴는데 호재가 뭔가 이렇게 한번 찾아봤는데 30억 투자 항암 관련 30억 투자에 대한 그런 호재로 이렇게 많이 뜨더라고요. 30억. 제가 뒤에서 소개를 드리겠지만 시젠 벌금 25억 내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주가에 영향을 줄까 두려워서 한번 시외를 봤더니 시외에서 그냥 소폭 조금 하락으로 놀리고 있긴 하던데 자 이게 이렇게 갈 정도로 호재인가 싶습니다 사실. 세력의 마음인 것 같아요. 세력의 마음. 어떤 호재에다가 어떻게 이제 주가를 들이미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시젠 이제 호재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좀 많죠. 그 중에서 어쨌든 시젠에서 얘기하기를 시젠은 AI 기반 시약 개발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전 세계 누구나 원하는 분자 진단 시약을 필요할 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AI 전문가도 얼마 전에 뽑았죠 사람을. 시젠 같은 경우는 증권가도 올해 시젠의 성장세를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자, 김충년 미래세대우 연구원은 대체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환은 특정 시기가 지나면 수요가 급감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코로나가 자연스럽게. 기업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즉 이 말은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시젠이 뭐 해먹고 돈을 벌래? 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만 하면 시젠은 다시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시젠이 현금성 자산을 3천억 이상 지금 보유했고 M&A 전문 임원을 지금 계속적으로 영입하고 있는 것은 이제 긍정적인 이슈다라는 거고 글로벌 대형 기업들이 M&A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서 시젠은 글로벌 대형 기업들의 사업 구조 다각화에 대한 적극적인 MLS가 있었다. 그러니까 글로벌 대형 기업도 이런 MLS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 다각화 구조가 있었고 시젠도 이제 글로벌 대형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랩지노믹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0억 투자에 대한 호재로 이틀 동안 저렇게 많이 가는 게 사실은 세력들 마음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죠. 우리 같은 경우도 이 시즌 호재 어떤 거 떴을 때 가격에 꿈쩍도 안 하던 그런 호재가 앞으로 어떻게 또 움직일지 사실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변이 코로나 지금 안 없어집니다. 계속적으로 보시면 변이 코로나 빠르고 강력, 백신 효과 약화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전 세계에서는 지금 팬데믹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들어오고 있죠. 여기 보시면 미국에서도 코로나 감염자 수치 여전히 높고 과거 코로나가 높은 게 아니라 변이 코로나로 인한 재감염이라든지 그런 지수들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젠이 당분간 뭐 진단키트 끝난다 뭐 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답을 주겠지만 그 해답을 조금 늦게 주더라도 그러니까 올해 안에 주더라도 계속적으로 이제 이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는 물론 과거 대비 팬데믹 대비 줄어들겠지만 그 재무제표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이게 정말 이제 폭락할 정도로 그런 이제 돈을 못 버는 그런 회사로 전락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국민성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는 마스크 끼라 하면 잘 끼죠. 말 정말 잘 듣는 편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르는 편이에요. 하지만 미국이나 이런 유럽 같은 경우는 체제가 일단은 너무 다양한 인종들이 모이다 보니까 사실 정부의 말을 또 잘 안 듣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방역 스위치 껐다 꼈다 말라 제약상 급변점 변이 감염에 지금 엄청난 걱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여가지고 지금 전부 마스크를 태우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태우고 있고 이런 퍼포먼스들을 많이 하고 있죠. 외국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이런데 코로나가 금방 사라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런 사람들이 모든 이제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사실 1년 안에 안 사라질 것 같은데 외국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죠. 정말 말도 안 듣는 물론 이게 이제 자유의 억압에 대한 이제 뭐 어떤 뭐 표현의 자유라고 저는 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마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지켜야 될 거는 좀 지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런 재밌는 뉴스도 떴습니다.
자, 김치 먹고 코로나 극복했다라는 영국에서 이제 유명 여배우, 영국 배우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치가 또, 화들짝, 김치에 대한 이제 인기가 또 올라가는 뭐, 그만큼 이제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아직 많다라는 거죠.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자, 국내에도 한번 볼게요.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9명이 변이 바이러스 국내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지역사회 확산이 시작되고 있냐라는 이제 질문이 함께 떴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변이 코로나 처음 나왔을 때, 국내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거 진짜 퍼지면 안 된다. 그때 한두 명 정도 나왔었나? 해외 유입자들한테 이제 조금 나왔었을 때 그때 얘기를 했는데, 벌써 한 달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 영상을 최초로 찍었을 때. 벌써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20명이 됐고요. 국내에서도 9명이 지금 나왔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에서도 지금 9명이 확진을 받았고, 변이 바이러스 가정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확진을 하고 있습니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울산에서도 지금 보시면 41명 연쇄 감염 최초 확진자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고요. 아직 뭐 코로나 종식을 말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방심을 하게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마스크를 안 끼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백신을 맞았다고 사람들이 방심을 하는 순간 또다시 제2 4차, 제5차 이런 팬데믹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국민들은 백신이 무조건 해결책이 될 수는 없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내외적으로 지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시제는 지금 변이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진단 키트를 개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출이 뭐 드라마틱하게 엄청나게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그리고 상반기 안에 어떤 뭐 호재가 터져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감 끝나자마자 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또 화들짝 놀랐는데, 과거에 한번 떴던 겁니다. 떴던 건데, 이제 돈 가진금에 대한 게 이제 결정이 오늘 났고요. 과거에 이제 보시면 2012년, 2014년, 2016, 2017년 여기에 지금 이게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자, 시제는 가진금 25억을 지금 부과하기로 결정했는 게 이제 오늘이고, 과거에 이제 이 시젠이 가진금 부과 말고 이제 감사인 지정, 감사인의 감사 업무 제한 등 조치는 이미 지난달에 다 조치가 끝났죠. 이미 의결이 다 끝났고 이미 우리가 이미 받았던 그 악재입니다. 그래서 보면서 화들짝 놀랐지만, 그냥 돈 25억이 근데 사실은 엄청 큰 돈인데, 앞으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뽑았죠 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뭐 안 좋은 모습들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 제가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에서 이제 큰 대기업으로 가는 성장통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성장통을 겪으면서 이제 조금씩 더 탄탄해지는 회사가 되리라 그렇게 믿으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제 기다려야 될 거는 결론적으로 이제 호재를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의 추세,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 생각보다 진시가 많이 눌리면서 좋은 모습 많이 못 보여줬지만, 그래도 뭐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너무 많이 눌렸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하기에 사실 사치다 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오늘 영상은 어쨌든 시젠 이런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를 마무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시젠 어차피 저는 1년 동안 지켜볼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때그때 이제 변이 바이러스의 추세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뭐 시젠에 대한 이슈 같은 것들을 계속 다룰 예정이니까, 시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앞으로 같이 이제 좋은 날 오기를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